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세상과 현실 그 사이를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방소윤입니다. 이번 합성열병에서는 제가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3D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고 회화를 했던 방식 그 사이에 AI 인공지능을 사용한 그 과정을 더하면서 거기서 나온 그런 결과물을 가공하고 변형을 해서 나온 폴리모프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이번 합성열병 전시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Hi, my name is Priyagita Dia. I'm an artist from Singapore and I'm currently living in Netherlands. And the work that I presented at Koreana Museum was actually Turbine Tropics. It's an ongoing series examining the economical, the socio-political and ecological impacts of extractive capitalism through the lens of plantation economy in Southeast Asia.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장진승이라고 하고요. 형식이나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부터 영상 그리고 그래픽 이미지들을 사용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깊은 정찰 스펙트럼 해독자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 작업인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했던 것 같아요. 기계의 시각은 인간과 다르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과정에서 풀 스펙트럼이라는 개인적으로 사용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좀 실험해보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시대 이미지 환경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 정용호입니다. 이번 전시 합성 열병에서는 제가 스크린을 접사 촬영하여 이미지의 상과 픽셀을 동시에 드러내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뉴스의 보도사진과 생성 이미지가 혼재되어 원본의 출처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감각해야 하는지에 집중한 작업들입니다. 저는 미술가입니다. 일단 저는 기존에 해왔던 셀리라는 캐릭터 주인공이 있고요. 그가 겪어내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어떤 영화로 상정을 해둔 상태이고요. 영화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 미디어 설치처럼 말할 수도 있으나 저는 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첫걸음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인간의 정체성과 감각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성열병 전시에는 메모리즈라는 오디오북 설치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는데요. 이 메모리즈는 2021년에 제작했던 작품이고 제작 당시에 그 GPT-3가 굉장히 불안정했고 환각 현상이 빈번하게 있었던 그런 초기 버전이었기 때문에 그 특성 자체를 하나의 미디어적 질감으로 수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야기를 접하면 접할수록 점점 더 그 불완전한 그 감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완결성보다는 서사의 붕괴와 예측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예전에는 블렌더라는 걸 사용을 해서 회화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미지들이 저에게는 좀 에스키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디지털 상에서만 기능을 하는 회화로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놔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3D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금속의 탈을 쓴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금속의 탈이다 보니 빛들이라든지 배경들이 탈에 비춰지고 주변 배경에 색감이 섞이거나 텍스처라든지 그런 거를 AI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걸러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생략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어지면서 뒤섞여버리고 마치 폴리모프를 하는 것처럼 변형이 되고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폴리모프 시리즈라고 부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사용했던 GPT-3는 오늘날 나오고 있는 그런 최신 버전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격차를 보이게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GPT-3만이 차별점이 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작업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어느새 AI가 주도권을 잡아서 전개가 되는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환각 현상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고 좀 더 강조하게 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AI들이 생성하는 어떤 폭파 시뮬레이션 장면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어떤 지점에서는 이제 풀 스펙트럼 카메라 실사 이미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 이미지는 기계들이 학습하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그 생성하는 데이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실사 이미지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계 시각이나 기계 시선 같은 경우는 초기작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기계가 개입하게 됐을 때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기계 시선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고, AI나 이제 새로운 기술로 들어와서는 기계의 편향성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서 요즘에는 또 기계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시대에 따라서 저의 어떤 감각의 순간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계 시각이라는 거는 가변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 very interested in kind of looking at the plantation space as not just as a representational one, but also a liminal space. And to kind of look at the plantation space as neither natural nor fully artificial, but is also something that's continuously shaped by human intervention and within ecology as well. The size was also based off the video that I produced. So when you look at the video, you're presented with this ongoing spiral elongated in a horizontal 2-channel screen format. It was also kind of a way to think about the extractivism as an ongoing thing. It's sort of this elongation of it was also something to consider in the work as well.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주인공과 관계하는 배경이 있고, 그 두 스크린 앞에 사물들이 놓여져 있죠. 시네마적인 파라텍스트를 담보로 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영화 경험이라고 보는데, 저 캐릭터가 관람객의 핸드폰, 스마트폰이 시리 혹은 빅스비 뭐 이런 등등의 각자의 사물에 말을 걸면서 그 사물과의 관계 속을 이제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있는데, 저 대사를 잘 못 이해해서 오류를 보여주거나 다르게 보여주는 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떠나서 이 현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대로의 영화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영화는 모든 것이 의도된 방향대로만 보이지만 제 영화에서는 의도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영화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기술이 고도화되고 정교화됨에 따라서 생성 이미지와 사진을 점점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저에게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동시에 놀랍도록 사실적인 시감을 구현해 나가는 생성 이미지의 속성을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는 스크린 그 자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그래픽 이미지, 생성 이미지, 사진들은 모두 다른 출처와 속성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스크린이라는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스마트 글래스와 같은 장비들이 증강현실을 점점 정교하게 구현할수록 물리적인 현실은 점점 더 정박하는 환경처럼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성 이미지가 발달할수록 사진의 개념적인 가치가 강조되는 것처럼 가소적 현실이 증대될수록 물리적 경험의 가치가 강조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펙타클의 과잉이 오히려 그 여집합을 재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도구와 협업자의 중간적인 느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아직은 좀 더 도구적인 부분에 더 가깝게 머물러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AI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오류처럼 아니면 제대로 해석해지지 못했다고 되는 이미지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재해석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다른 세계를 소개해주는 디지털이라는 그 세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 느껴지고, 저의 작업들이 특징적인 부분을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찾아내고 확률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무언가를 인간이다, 아니면 지능을 가진 무언가로 대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구와 협업자의 중간적인 마치 안경처럼 다른 디지털적인 세상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좀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완벽한 기계나 어떤 정확한 기계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은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고, 작가의 입장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역으로 오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적 오차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여전히 그런 오차들은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과연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되게 오래된 이제 예술에서의 질문, 그리고 본다는 걸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철학적 개념과 맞닿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AI나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오차 범위를 계속 줄이는 게 목표이긴 하겠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의 오차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훌륭한 글쓰기 파트너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와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산만한 흐름을 이끌어내는 혼성적 존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이것의 모델이 인간의 뇌신경망이라는 것인 거죠. 인간의 인지와 감각 자체가 애초에 완전하지 않은 만큼 AI가 갖는 오류나 불일치, 환각현상 같은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자연스러운 결과값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완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가치 판단과 함께 더불어서 철학적 질문까지도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관람자들이 인공지능과의 공존 방식이라던가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When you think in relation to AI, we rely on massive data sets that are actually scrapped from digital environments like text, images, voices, and also times without consent or compensation. So when you think about how plantation abstracted human bodies into units of labor, AI uses the same sort of logic where it abstracts human expressions or languages and experiences into data points. And I see that like continuously influencing the way we live right now. The questions that we need to keep asking is who is constantly being extracted from, who made the data, who makes the code, who is sort of invisible in that process, what sort of communities are being mined or even erased in that process as well. And there are also other questions to think about, like how can AI reshape the way we look at our own bodies, our land, our environment? Like how is it helping us to sense differently or work differently? So these are sort of the questions that we should continuously ask when we work with AI. 과거에 사진이라는 거는 시점과 피사체의 관계가 의심 없이 여지없이 그대로 진실임을 인정하고 관람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점이 담보되지 않았죠. 피사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로 사건이 명징했는데, 지금은 사건이라는 건 없어도 되고 연산적 사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과는 뭐 달다, 쓰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연상적인 표현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경험을 계속 강요받거나 그게 표준화가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AI가 아니라 AI 산업이죠. AI 산업을 두고 AI를 생각하는 게 변수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AI 산업이 주도하는 AI라는 거는 결국 상품이잖아요.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AI를 들여다보는 거는 아직은 좀 판단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려스러운 건 너무 이렇게 급하다는 거죠. 천천히 들여다봐도 되고 마지막까지 계속 검증해야 되는 거. 나랑 그래서 이 상황이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생산적인 분야에 점점 더 능숙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인지 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창조의 관점 이후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창작도 점점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면서 역설적이게도 생물학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감정적 반응이 가장 인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기쁨을 느끼는 일이 더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생을 감각하는 행위 자체가 재정의되고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의 자율성과 그리고 윤리적 감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 좀 강조돼야 할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AI는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파급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도구로서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영역에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라던가 뭐 정책 입안자라던가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전체가 윤리적 책임을 좀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이 인간의 영역에 오버랩이 되는 그 시기에서 이러한 윤리적인 질문을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